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LA시의 피난처 도시 선포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이 예고된 가운데 캐런 베스 LA 시장이 어제 피난처 도시 조례안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조례안에는 서류 미비자를 보호하던 LA시의 정책 조항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LA 경찰국 각 부서는 연방 이민 당국이 추진하는 서류 미비자 추방 엄부에 협소하는 일이 금지됩니다. 조례안에는 연방 이민 당국의 시 소유 시설과 자산 이용을 금지합니다. 베스 시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LA 지역 이민자 커뮤니티를 향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응급 상황으로 자신은 LA 사람들 편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수팀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까지 받게 되는 보조금 혜택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는 자사가 이에 일정 부분 타격을 받겠지만 보조금 폐지 정책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자동차 지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IRA를 종료하고 석유 생산량을 대폭 늘려 미국을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을 2배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방송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전에 구금할 이민자 구금센터 수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비판해온 부모와 자녀를 함께 센터에 구금하는 가족구금 정책도 재개할 방침입니다. MBC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이를 위해 민간 교도소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그들의 목표는 이민세관집행국 구금시설을 현 4만 1,000개에서 8만 개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금센터를 추가 건설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정권 인수팀은 서부 대도시인 덴버, 로스앤젤레스와 동부 대도시인 시카고, 마이애미 등에 이 시설을 추가로 세울 수 있다고 MBC에 전했습니다. 연방상원 다수당을 탈환한 공화당이 신임 상원 원내대표로 사선의 존 슌 사우스다코타주 상원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 원내사령탑으로 친트럼프 성향 의원 대신 정통 보수 성향의 슌 의원을 선출하면서 상원 운영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일정 부분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에 당선된 슌 의원이 전임자인 미치 맥코널 현 원내대표처럼 트럼프 당선인과 다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며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불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등은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업수당을 청구 건수가 21만 7천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 기간보다 4천 건 줄어든 수준입니다. 로이터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5월 중순 이래 6개월 만에 가장 낮다며 이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로이터는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을 인한 피해와 보잉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늘어났던 실업수당 청구가 다시 줄어들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11월쯤 일자리 성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론더머 이스라엘 전략 담당 장관이 이번 주 트럼프 당선인과 트럼프 당선인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만나 레바논에서의 휴전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회의에 정통한 3명의 전 현직 이스라엘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무언가를 선물하겠다는 이해가 있다며 1월에는 레바논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야당이 이른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정안입니다.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제2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고 제2요구권이 행사되면 재표결은 오는 28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108석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느냐에 따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인데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를 거듭 다짐했습니다.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번째 1심 판결이 LA시간 오늘 밤 선고될 예정입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후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기온 떨어지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0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5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8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71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